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배효진 세무사입니다. 경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가져와서 국세청에 넘겼다면 국세청은 그 자료를 보고 과연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형사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일명 독수독과 원칙, 수사는 불법이었지만 세금은 정당하다는 심판원의 판단, 불법 수사는 무효라는 상식이 세금 앞에서는 왜 통하지 않았는지 오늘 사건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조심 2025서 4107, 사건은 한 장비 제조업체에서 시작됩니다. 이 회사는 어느 날 직원인 B씨가 회사의 고가 그래픽 카드를 횡령했다고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직원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회사는 경찰에서 당연히 직원의 비리를 밝혀줄 거라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1년 뒤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곳은 직원의 집이 아니라 바로 고소장을 낸 이 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경찰은 회사가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할 때 새 부품이 아닌 중고 그래픽카드를 섞어 팔았다는 사기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경찰은 수사관들을 투입해서 회사의 자료를 압수수색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과거 8년치 자료까지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자료 속에서 경찰은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물건은 오고 가지 않았는데 세금 계산서만 주고받은 소위 가공 세금 계산서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이 탈세 혐의 자료를 국세청에 넘겼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등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갔는데요. 놀랍게도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며 수사기관에 압수해관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회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조세심판원에 달려갔습니다. 경찰 수사라는 뿌리가 썩었으니 거기서 나온 세무조사라는 열매도 썩은 것이다.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매긴 세금은 무효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회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국세청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첫째, 경찰 수사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은 아직 대법원 재항고 중이라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국세청은 단순히 경찰 자료만 베껴서 세금을 매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세청 나름대로 거래처를 조사하고 장부를 분석해서 경찰 자료와는 별개로 가짜 거래 사실을 독자적으로 밝혀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심판관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조세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심판원은 비록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별도의 적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명확한 탈세 근거를 확보했다면 그 과세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잘못이 세금 면제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원의 이 결론 정말 수긍이 되시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초에 경찰이 불법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이 회사를 털어볼 생각이나 했을까요? 결국 불법 수사가 단초가 되어 세금을 때리게 된 건데 나중에 따로 조사했으니 괜찮다라고 하는 건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질러도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라는 결과지상주의에 면죄부를 주는 꼴 아닐까요? 과정의 정의는 무시하고 세금만 거두면 그만이라는 식의 해석은 납세자 입장에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명백한 탈세는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국가의 불법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원칙론의 충돌. 오늘의 사건, 법적으로는 국세청의 승리로 끝났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쉽고 명쾌한 세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효진 세무사였습니다.